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스쿨미투 사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례들 쭉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한 말.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 내가 10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주겠다. 정관 수술을 했으니 너희와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아 괜찮다. 이게 여중생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고등학교 가면 제가 여기서부터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낭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좁은 교실에서 매일같이 봐야 될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아이들이 무엇을 느꼈을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에는 보면 남학생들이 옆에서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교사할 수 있구나.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 N번방, 박사방 이런 게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육청의 대처입니다. 제가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저 정도 되면 저는 해당 학교들만이라도 전수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자, 서울시 교육청만 보겠습니다. 전수조사 당연히 안 하셨고요. 특별감사도 9군데만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감사도 안 하셨어요. 그 9군데에서도 감사를 뭘 했는지 무슨 조치를 했는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소송 재판이 있었죠. 이게 지금 스쿨미투 관련된 조치를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재판입니다. 근데 패소했습니다. 공개를 안 했다가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감출했던 정보 내용이 이런 겁니다.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가해교사의 인적 사항은 드러나는 걸 좀 꺼릴 수 있습니다. 그건 지우면 되죠. 근데 대전교육청처럼 가리고 그냥 공개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학부모들이 궁금한 건 가해자가 누군지가 아니라 교육청이 뭘 했는지입니다. 근데요, 정작 교육청은 이 당시에 학교 피해 사례는 공개를 오히려 했어요. 했는데 교육청이 뭘 했는지만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개인정보를 이유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도 제가 여기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다만 7페이지 정도 되는 판결문의 내용이 그냥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개인정보가 아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이건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좀 심각합니다. 2020년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학교폭력 전체 통틀어서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절대로 교사 성비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교사 성비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9년에 2018년보다 33%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학교 교사 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 1인당 건수도 경기도에 비해서 1.6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분리 안 하셔서 2차 가해 사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2020년도 2차 가해 사건은 내용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가해자인 교사가 피해자를 찾아갔어요. 색출해서 교실에 찾아가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바깥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학생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고발을 했는데 분리는 안 되고 저 교사가 학교에서 떠나지는 않고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이야기도 못하고.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3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해당 학교들 전수조사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 23개 학교들, 문제된 학교들에서 취한 조치들 공개 안 하셨던 거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정말 끝까지 안 하시면 저는 우리 제적의원 3분의 1 요구로 직접 공개하시도록 자료 요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징계가 안 돼서 교단으로 돌아간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교사들이 지금 전국 각각에서 군인교사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학부모님들 불안해하십니다. 교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볼 수도 없잖아요. 담임교사라도 시키지 않을 제도적인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 나눈 내용 중에서 그 정보 공개 관련돼서 세부적인 합의된 규칙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역소송 당했다, 벌금 2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 4천만 원으로 자료가 돼 있네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그 사안이 충남 중고등학교 사안이죠. 예. 근데 그 사안은 이거랑 완전히 사안이 달라요. 그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교육감이 정보를 준 사안이 아니고요. 보도 자료를 그냥 낸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보도 자료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됐다 명예훼손. 아니죠. 근데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학부모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부 사유가 없으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법원에서도 거부 사유가 없다라고 패소하셨는데 또 항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도자료 앞선 이 벌금 2천만 원 사안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 자체가 다릅니다. 벌금 받으신 사안은요. 예. 급식 비리 관련돼서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관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소송 당하신 거고요. 지금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누가 뭘 했냐라는 걸 밝히라는 것보다는 이미 예. 그거는 사실 공개하셨잖아요. 예. 학교 이름하고 피해 사례까지 특정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공개를 안 하시나요? 지금 이제 2심이 이제 아마 곧 판결이 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함. 이거 가지고 사실 다른 시도하고도 또 비공식 협의도 또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교육감이 그런 입장만은 보면 공개하라고 아니라는 건 한 이해를 1심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내용 중에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피해자 가해자 분리했는지라도 공개하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공개 안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피해자 가해자 특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공개된 사안에서 분리했는지 OX 그것만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하고 쟁점이 됐던 건 개별 학교별 정보가 아니라 이 고게 특정되지 않게는 정보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했었습니다. 공개를 하셨어요. 이미 네. 첫 번째 정보공개 청구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가 붙여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했다 안 했다 그건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분리 안 하신 학교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리 안 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책임 추궁이 될까봐 숨기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수 조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동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시민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교사들도 이런 정말 파렴치한 범행을 한 교사들로 인해서 교사 집단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조사를 하셔서요. 예. 문제되는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교사들 전체의 명예를 높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됐을 때 교육부가 그 검토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시행이 안 됐고 저희는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돼 있는데요. 일단 개별 사안이 되면 이 가해 교사가 이 학생한테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인권응호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일련의 처벌과 직위해제와 분리조치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이번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5초만 더. 네. 지금 문제 없는가 다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감사 미식시된 학교가 이런 학교예요. 말했다는 내용이 여자애들은 어차피 개술애들. 헤어롤을 많은 것은 청년들이 하는 거지.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 뭐 이런 건데 가해교사 한 명 징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감사 미식에서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다른 내용들도 지금 보면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건 무슨 대안이냐면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있었어요. 예. 학생,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은 성폭법에 따르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사안입니다. 그럴 겁니다. 예. 수사기관에 신고도 안 했어요. 그 개별 사안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4건 중에 9건에 제대로 감사를 안 하니까 이런 학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지금 그 개별 사항을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체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개별 사항을 제가 체크할 텐데 저희가 노원에 있는 영화여고에 그 창문에 붙이는 퍼포먼스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희 성평등팀이 여성의 날에 저희 전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할 정도의 문화적인 노력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하는데요. 일단 지금 24건 중에 9건밖에 안 됐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건을 개별 건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